안녕하세요. 알디슨입니다. 이번 주도 주말을 맞이해서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ETF인 QQQ와 SPY를 한번 살펴보고 그 외에 몇몇 ETF들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QQQ. 저번 주에도 봤듯이 월봉은 긍정적인 다이버전스 발생하면서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 하락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주봉에서는 언제든지 밑으로 꺾일 수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긴 하네요. 저번 주에 이제 하락 마감을 하면서 그림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지금 다소 부정적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일봉상으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요. 10선 위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저번 주가 그렇게 강세장은 아니었어요. 계속 횡보했죠. 지금 분봉상에서 조금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120분봉 지금 10선이 20선 밑으로 내려온 게 보이죠? 저번 주 금요일 마감할 때 10선이 20선 밑으로 왔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 초도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일봉상으로도 10선을 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은 장기적인 그림으로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되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SPY QQQ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일단 월봉부터 보면 긍정적인 다이버전스 발생하고 있고 장기적인 그림상으로는 상승을 보여주고 상승할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주봉상으로는 부정적인 다이버전스가 아직 남아있고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큰 그림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일봉상으로는 QQQ와 마찬가지로 10선 위치해 있고 거기서 반등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분봉을 통해서 조금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분봉. (120선) QQQ와 달리 아직은 120분봉에서 10선, 20선으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QQQ와 같은 그림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120분봉 하락으로 베팅하기에 더 좋은 그림이라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이번 주 월, 화, 수는 미국 증시가 맑진 않을 것 같아요. QQQ를 2배 쇼트하는 QID입니다. QID 기준으로는 다소 과매도 상태이고 긍정적인 단기적인 분봉 그림으로 긍정적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어둡겠다.
다음 주는 조금 어두울 것 같아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뭐 섹터 몇 개 보죠. LAPD. 이거는 바이오의 쇼트 종목. LABU부터 보죠. BU. 수평선을 그어보면 2018년 1월 그리고 3월 고점 부근에 와 있고 과매수 상태고, 그리고 부정적인 다이버전스도 발생하고 있어요.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라고 보입니다. 바이오 섹터. 지금 향후 몇 주간은 결코 밟지 못하겠다. LABU를 보니까 LABD, 이번 주는 LABD가 유리하겠어요. 오케이. 원율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쭉 몇 달 올랐지만 여기서 바로 오를 건지 하락했다가 10선이나 20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할 것인지, 그런 위치를 결정할 만한 위치네요. 일단 주봉상으로 계속 상승해왔죠. 20선 닿을 때마다 늘 반등을 해왔고 2017년 여름 이후로 한 번도 20선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신호를 주는 모양새는 안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과매도가 나올 때마다 중장기적인 그림이 좋으니까 상승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는 좀 이격률이 100 근처에 있긴 한데, 그래도 과매수보다는 과매도 상태이고, 분봉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고, 120분봉은 지금 지지 위치에서 여러 번 지지하면서 반등을 하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올라갈 것 같아요. 상승 쪽이 더 유리하겠다. 저번 주 주말에는 여기 있었죠? 7월 13일. 그때 봤을 때는 이제 하락할 거라고 봤고, 저번 주 조금 하락하고 수목금 이렇게 좀 반등한 모습이네요. 지금 위치에서는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기회가 올 때마다 상승 방향 포지션을 잡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원인은 DNO는 5일의 반대 방향 쇼트 포지션 종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과매도 상태, 그리고 저번 주에 상승하면서 저항선 보면, 저항선 10선과 20선이 저항선이 있는데 20선을 한 번도 뚫지 못하고 터치할 때마다 내려왔어요. 이걸 뚫지 않는 이상은 저항선에서는
저항하지 말고 이제 하락할 거다 하는 기대하는 게 더 승리 확률이 높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즉 DNO가 저항일 때는 이건 쇼트 종목이니까 오일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오일의 상승 포지션을 잡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보면 저번 주에 여기 120분 봉상에서 200선과 120선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였고 여기까지는 올라왔지만 이 저항 맞고 이제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원유의 상승이 좀 더 유리해 보이겠다. 이번 주는 원유 상승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하락한다면 기회를 보고 상승 포지션 잡는 게 좋겠어요. 간단히 가스 관련된 종목을 보죠. 셰일가스 종목들이 많이 포함된 ETF이긴 한데 그래도 기름 원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상승해 오다가 약간 감매수 상태, 평선 사이에 껴있네요. 그래도 60선과 20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게다가 5개월 양봉을 보였고 이럴 거에는 하락할 거라고 먼저 기대하는 게 낫죠. 가스 L은 원유의 상승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가스 X가 원유가 하락함에 따라 원유 관련 기업들이 하락하면 상승하는 종목이 GASX예요. 그러니까 원유와 관련된 기업들을 쇼트하는 종목이라 보면 됩니다. 가스 X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고 과매도 상태 하지만 분봉상으로 평선이 교체하면서 긍정적인 다분사 발생하고 있고 이번 주는 미중시가 좀 어두워지고 원유도 좀 같이 하락하고 원유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하락할 그림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섹터 ETF도 그림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증시가 어둡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주식시장과 원유는 쇼트. 골드도 한번 볼게요. 골드가 최근에 모습이 안 좋은데 매수 기회를 보는 게 맞는 위치 같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200선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과매도 상태이고 지지선이 없어요. 200선까지 뚫렸기 때문에. 그러나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골드가 더 하락할 거라고 베팅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적당히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골드의 상승 포지션을 노리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바닥이라고 보이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충분히 조정을 준 것 같은데 시간 조정이 분봉상을 시간 조정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과거에서도 봤듯이 골드는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많아요. V자 반등. 그래서 이걸 볼 때는 과매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일봉상을 보면 언제냐? 여기 2016년 이때 이후로 가장 과매도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으로 보기에 괜찮은 위치라고 볼 수 있죠. 여기 2016년 말 이때 이후로 가장 과매도 상태. 골드는 쇼트하는 건 어리석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강주 GDX. 그러면 다시 금강주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계속 행보하고 있어서 힌트가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평선 사이에 껴있고 아직은 그림이 큰 힌트를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주봉상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다이버전스 발생하고 있고 그때 분봉이 좋네요. 분봉이 단기적으로 매수 시점을 잡기에 좋은 위치로 보입니다. 지금 저항 위치라서 한번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그때 잡으면 단기적으로는 금강주의 매수 포지션이 유효해 보입니다. 120분 몽상으로도 NUGT 보면 과매도고 지금 적절하게 시간 조정 거쳤고 분봉상으로는 그림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로 꼭 한 번에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좀 들어가고 하락할 시에 좀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승리하기에 좋은 위치 같습니다. 승리 확률이 높은 자리. 오케이. 이번 주는 골드도 그렇고 금강주는 상승 방향. 달러. 달러는 계속 한번 쭉 오르고 행보하고 있네요. 상승세가 좀 둔화된 모습이고 부정적인 다이버전스 발생하고 있고 달러는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라 보입니다. 저번 주와 같은 입장. 저번 주 영상 찍었을 때랑 거의 같은 가격이네요. 7월 13일이랑 달러는 이건 유로에 대한 달러 종목인데 EU 달러는 상승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저항 위치이기도 하고 월봉 저항 위치에 부정적인 다이버전스 발생 중이고 주봉도 저항에 부정적인 다이버전스. 달러는 중기적으로도 하락 방향이 맞겠다. 달러 약세 예상을 해봅니다. 당분간은 달러 약세.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일단 QQQS, SPY를 봤을 때는 그리고 LABD 바이오 섹터 봤을 때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유는 하락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골드와 금강주는 과매도 상태로서 매수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보다 유리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달러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 보이고, 이에 따라 골드와 원유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유보다는 골드 쪽이 더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왜냐면 원유는 최근에 꽤 많이 올랐고 약간 횡보하면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원유보다는 골드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아까 GASL 원유 관련 기업들은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원유는 장기적으로는 그림이 좋아도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골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원유는 기회가 왔을 때 매수 포지션 잡는 거가 좋겠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